자, 두 번째 파트. 진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FC가 투원인을 해야 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세일즈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은. 자, FC 소득은 보험 소득하고 보험 세일즈 소득하고 투자금리 등의 소득으로 나뉩니다. 그럼 저희가 고객한테 어떤 어프로치를 하거나 할 때 보험을 먼저 어프로치해야 되느냐, 투자성 상품을 먼저 어프로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거든요. 보통 뭐 보험을 오래 하신 분들은 투원인을 하면 보험 세일즈가 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2010년에 지회를 나와서 이 투자금리 대행 세일즈를 겸해서 보험 세일즈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금융상품과 보험 세일즈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분들이 보험에 관심이 있나요? 고객분들은 보험에 관심이 없습니다. 고객분들은 돈에 관심이 있어요. 왜 보험 세일즈가 안 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승전 보험, 보장도 보험, 저축도 보험, 모든 걸 다 보험으로 해야 돼요. 금융상품을. FC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요즘은 DB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그 고객들하고 AP를 하실 때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진짜 고객들이 원하는 딱 미끼를 물 수 있는, 제가 속된 말로 낚시를 던지라고 합니다. 낚시를 던지라고 하는데 그 낚시가 될 수 있는 상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고객을 만나셔서 간단하게 인사 나누시고 뭐 소개를 받든 DB를 받든 간단하게 인사 나누시고 아이스 브레이킹 하신 다음에 돈 얘기를 한번 꺼내보세요. 보험 얘기를 직접 꺼내시기 전에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50분이 조금 안 됐습니다. 48분입니다.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19년도 이게 4.3별 수익률입니다. 자, 글로벌 레포트해갖고 전 세계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한번 나타낸 건데요. 자, 보시면 미국 S&P 500 지수가 작년에 28% 올랐습니다. 28%.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섹터, 그 반도체 섹터만 보시면 수익률 무려 60%입니다. 60%. 그리고 보시면 다 10%, 20% 이렇게 났어요. 뭐 30%.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이제 우물안 대비라고 한국 시장만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작년에 수익률이 7%입니다. 7%.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고요. 코스닥 150은 마이너스 11%예요. 나머지 회사 중국도 20%가 났고요. 베트남이 7%가 났네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하고 베트남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10% 이상이 났습니다. 근데 나는 주식은 너무 위험해서 하기 싫은데? 추천해주기 싫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체 투자가 있죠. 보시면 뭐 텍사스 서부 중진주 그리고 원유가 34%, 금도 18% 올랐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시는 리츠, 미국에 있는 리츠 인덱스가 22%, 유럽 리츠가 32%, 일본 리츠가 20% 올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맨날 말씀하시는 확정금리 2.5% 이런 게 과연 먹힐까요? 통할까요, 우리한테? 자, 그 중에 이런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좀 여러분들이 예전에 변화보험 이런 거에 좀 많이 디셔서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요즘 이제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유행인데 그 중에 제가 글로벌 리츠라고 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고객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님, 2%짜리 투자하시겠습니까? 10%짜리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들 10%짜리 투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리츠는 뭔가요? 자, 그냥 건물을 갖고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 투자를 하시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는 뭐 어떤 회사든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임대 수입의 90%를 주주들한테 환원해 주는 게 리츠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부동산 직접 투자를 하실 때 목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고 있는데, 리츠에 투자하실 때는 뭐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전문가가 해주니까 또 언제든 뭐 주식을 팔고 나면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현금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 리츠 시장이 굉장히 고객분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 보시면 롯데리츠라고 저희 나라 리츠는 이제 조금 태동이 됐는데 원래 법이 통과된 건 1980년도입니다. 일본하고 동시에 법이 통과됐는데
일본엔 약 200개의 리츠가 있고요. 저희 나라는 롯데 리츠 포함해서 6개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리츠가 굉장히 활발해서 약 1,500개의 종목이 있고요. 작년 10월 달에 6번째로 롯데 리츠가 상장이 됐습니다. 첫날 상한가를 돌파했는데 보시면 공모 리츠 사상 최고인 63.28대 1. 그러니까 한 주를 내가 주식을 받으려면 63명이 덤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모르시는데 여러분 고객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고객님, 좀 이따 이제 저번 달에 있었던 하나은행 접근 얘기를 해드릴 텐데 관심을 불러드릴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모네타 자주 들어가시니까 모네타 가시면 최고 금리가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1금융권을 일단 대상으로 했고요. 예금 금리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모네타에 나와 있는 예금 금리 중에 1등이 우체국입니다. 세전 금리가 1.4%고요. 1,000만 원을 예금을 들었을 때 1년 뒤에 1.4%일 때 세후로 11만 8천 원이라는 이자가 나옵니다. 11만 8천 원. 그럼 11만 8천 원 갖고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4인 가족이 소고기는 못 먹고요. 돼지갈비 정도는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럼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투자 수단 중에 아까 말씀드린 리츠 중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입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인 글로벌 넷 리스라는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주식입니다. 펀드가 아니고요. 한번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글로벌 넷 리스는 미국하고 유럽에 한 10층에서 20층 정도 되는 중요한 건물을 약 380개를 갖고 있습니다. 380개의 건물을 임대를 줘서 그 임대 수익 갖고 주주들한테 90% 이상을 배당해 주는데 보시면 제가 블룸버그에서 촬영한 거고요. 디비던드 이게 배당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세전은 몇 프로 찍히나요? 네, 세전 수익률이 10.3%입니다. 그럼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세전으로 약 100만 원이 배당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걸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 KB증권 계좌고요. 제가 2018년도 하반기에 KB증권의 전량 과장님하고 글로벌 리츠를 골든트리의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입시키기 전에 테스트머니로 한번 제 돈을 갖고 배당 수익률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거래일자가 2018년 11월 8일입니다. 제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거래 금액은 당연히 미국 주식이니까 달러로 환전이 됐겠죠. 8,823불이고요. 제가 주당 20.24불 해갖고 총 436주를 샀습니다. 자, 매수라고 찍혀있고요. 자, 첫 번째 배당금이 나왔습니다. 거래일자 보시면 며칠인가요? 네, 2018년 11월 16일입니다. 며칠 만에 나왔죠? 첫 배당금이? 8일 만에 나왔습니다. 8일 만에. 얼마가 나왔나요? 65.78 원인가요? 달러입니다. 달러. 자, 보시면 11월 이거 같은 거고요. 11월 16일 날 65.78, 12월 17일 날 65.78, 1월 65.78, 2월 65.78. 매달 꼬박꼬박 65.78달러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 65.78 곱하기 12달이죠, 1년은. 거기에 환율 곱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금일, 오늘 26일인데 오늘 기준으로 1210원입니다. 1210원. 그러면 65.78 곱하기 12달 곱하기 1210하면요. 세율이 약 10%가 나옵니다. 원래는 아까 이제 세전율 10%였는데 세금 때문에 원래 한 9.4% 정도 나오는데 환율이 또 올라가지고요, 지금. 물론 환율이 좀 변동하면 수익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세율은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예금금리는 예금 이자는 1년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을 예금을 넣었을 때 우체국에 그 이자 11만 8천 원이 1년 뒤에 나온다는 거죠. 3%짜리 해갖고 하더라도 1년 뒤에 30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빠르게 일주일 만에 나오고요. 늦어도 한 달 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빠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객한테 소개를 시켜주시고요. 처음부터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골든트리에 이제 글로벌 리츠는 최소 투자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 500만 원 여윳돈 500만 원을 봉으로 받아오실 수도 없잖아요. 그 예금 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중요한 중수익에 리츠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500만 원 투자했는데 배당이 나와요. 몇 달 동안. 그러면 이 고객은 확실하게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상품이 있었네. 그러면서 뭐가 될까요? 자연적으로 소개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으로 소개해달라고 하면 쉽지가 않은데 이런 상품으로 소개를 또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설명하시면 또 나중에 어떻게 시리즈로 연이어서 보험 증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전체적인 주가가 떨어지면 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 리츠는 다른 종목과는 틀리게 부동산이라는 실제 그 실물 자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떨어졌지만 18불까지 떨어졌지만 지금 22불 정도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안전하게 투자를 하느냐? 자, 제가 아까 20불에 샀지 않습니까? 20불에 사서 20불에 팔면 속된 말로 똔똔이죠. 시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 계속 나오죠? 배당이 나오죠. 원래 투자성 상품에서 확정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이 배당 수익률은 확정이 된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최근 6개월간의 수익률이에요. 계좌마다 이제 뭐 들어간 시점은 틀리지만 보시면 어떤 분은 9%가 났고요. 어떤 분은 23%가 났습니다. 이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23%가 난 분들은 저가에 좀 매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배당 수익도 받았지만 시세 차익도 누리는 분들입니다. 보시면 투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이 615만 원 난 거는 500만 원 투자하신 분인데 3달 만에 110만 원의 수익이 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보험이든 금융이든 결국 금융은 돈을 보여주셔야 돼요. 숫자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돈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객분들한테 제공하시는 거. 보험금 청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뭐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좀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해갖고 사례가 나오면 꼭 여러분들이 꼭 올리시잖아요. 꼭 그런 거 말고 그럼 고객이 아플 때까지 수술할 때까지 안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이런 것들 수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골든트리 투자자분이 여러분들한테 협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겁니다. 결론을 따지면 예금 8천만 원을 넣어야 이자가 약 100만 원 나옵니다. 지혜를 1,000만 원 넣으면 약 87만 원. 지금 이제 장표를 만든 지가 좀 돼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한 4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예금 8천만 원 있는 것을 글로벌 리츠에 투자를 한다면요. GNL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약 6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 차액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두 부부께서 지금은 좀 힘들죠. 한국인이 그 거부를 하는 데도 많다고 하니까 좀 잘 모아두셔서 한가하실 때 연휴 때 패키지로 유럽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난리난 5%짜리 적금. 지난달에 이게 뉴스에 계속 나왔죠. 그래서 하나은행 건데 30만 원 한도예요. 월 적립 적금 한도가 5% 준다고 해서 은행 창구 갖고 3시간을 막 기다리시는 거예요. 스마트폰 안 되시는 분들이. 총 136만 계좌가 팔렸어요. 136만 명이 가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굳이 이럴 필요 있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2금융권은 원금 플러스 이자 해서 5천만 원 이하로 다 그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네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세요? 공주신협이 5.5%를 주네요. 30만 원 붙었을 때 한 10만 원. 결국 10만 원 붙는 거예요. 얘는 5만 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5시 5분. 그러니까 설명드린 지 약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AP를 하실 때 이런 화두들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딱 던지시고 처음부터 죽는 거, 암, 보험 얘기만 하시는 고객분들이 좀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걸로 통해서 자연스럽게 관심도를 일으키신 다음에 보험으로 스무스하게 연결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골든트리와 협업하고 있는 모 GA의 한 본부입니다. 그 본부가 한 30여 명 되는데 거기 인당 생산이 한 100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험세에서 이렇게 잘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본부는 일단 1차적으로 DB를 활용을 합니다.
뭐 재무설계 DB든 부자분석 DB든 활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 뭐 글로벌 리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배당 미국에 있는 고배당 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배당금 수령을 통한 뭐 생활형 플랜을 짠다. 지금 미국은 여러분 욜로라고 잘 아시잖아요. 애 안 낳고 뭐 부부가 잘 살자. 요즘은요 미국에서 유명한 게 파이어입니다. 파이어 해고가 아니고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파이어가 뭐의 약자냐면요. Financial Independent Retirement Early. 극단적인 저축을 통해서 빨리 은퇴하자. 이 컨셉이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사회초년생이 한 1년 정도 적금을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쌓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스텝 1에서 보시면 자, 목표 월 배당금 5만 원, 10만 원. 자, 시작이 아니라 적은 목표부터 시작. 월 배당금으로 통신이 되기. 자, 이 컨셉이에요. 배당금을 받아서 그 배당금으로 하나의 변동 지출 내지 고정 지출을 계속 없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출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죠? 저축할 금액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원금이 더 높아지면서 배당금이 계속 쌓이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배당금을 한 달에 200~300만 원씩 나오게 해서 부부가 그냥 편하게 빨리 은퇴하자. 이 컨셉이에요. 근데 그 본부는 이 컨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월 배당금 받는 걸로 보험료를 내게 합니다. 보험료도 고정이지 않습니까? 매달 거의 비슷한. 이 컨셉으로 종신보험을 판매해요. 그중에 제일 잘하는 친구가 한 300만 원, 월 종신보험을 한 3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제가 좀 그 친구한테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조금 컨셉을 좀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종신보험 300이면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잘 못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지만 100만 원짜리 3건을 파는 게 아니고요. 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20건, 30건을 팔아요. 그 친구 목표가 딱 300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300을 못 채우면요. DB를 더 본인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컨셉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험으로 먼저 이슈를 던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이슈를 던져서 그럼 배당금 나오는 걸로 보험 드시죠. 이런 컨셉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국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저희가 좀 이제 내일 모레가 마감일이지만 마감되면 마감 어떻게 하지 마 이렇게 급박하게 생각을 그래갖고 월초 계약을 많이 내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선순환이지만 자 제가 손해보험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손해보험 출신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실손이든 건강보험, 화재보험 이렇게 그게 안 먹히면 잘 통하지 않으면 뭘로 접근을 해라?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으로 접근해라.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 커넥팅을 하다 보면 운전자보험, 실손, 암, 화재보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컨셉입니다. 자, 요즘 크로징 확률이 잘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겠죠. 제가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썩 좋진 않아요. 한 30% 내지 40%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명 만나서 3명, 4명 책을 한다고 6명은 버리나요? 그게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리츠라든지 고배당 상품을 소개를 해주시고요. 작은 금액이랑 투자를 이끌어내셔서 관계를 계속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차별성을 주셔야 되잖아요. 40만 명의 FC 중에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선택을 받으려면 어떤 차별성을 주셔야 되는데 보험 청구 이거 다 하시는 그런 차별성 말고 이런 차별성을 두시면 분명하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험을 갖고 또 기존 고객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험을 소개가 안 나오면 이런 부분 설명해서 이걸 통해서 고객 소개를 받고 보험을 이끌어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렇게 경험했었고요. 그래서 미끼를 던질 수 있는 상품 이 하나를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